네, 지난 17일이었죠.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연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물론이고요. 또 국방부의 대처에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군사 전문가와 함께 이 마리논 헬기 사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1호 사무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핵심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 17일 날 발생했던 헬기 사고인데요. 네. 이 마리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해병대의 날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기체인데 네. 이게 날아오르기도 전에 지금 이게 추락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원래 헬기 사고는 떨어지더라도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매우 낮은 고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명 중에 5명이 숨졌고요. 이 5명 순직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시신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훼손이 심했는데 그만큼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네. 자, 이 마리논 헬기가 어떤 기종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참여정부 당시에 시작했던 한국형 헬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예. 해서 네. 국내 기술로 만들었던 기종이 수리온입니다. 네. 근데 이 국내 기술이 처음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기술이 좀 부족하다 해서 유럽 업체 협력을 받았는데 이 유럽 업체 헬기 중에 우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품은 미국제로 좀 많이 바꾸자라고 해서 유럽제 헬기에 미국산 엔진을 결합한 것이 수리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등장을 했는데 그 유럽제와 미국제 부품 간에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진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엔진 결함, 기어박스 결함 이런 많은 결함 속에 시달리던 그런 기체였는데요. 2016년까지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을 하고 90여 대가 실전이 배치가 됐는데 육군이 이렇게 기동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해병대가 그러면 우리도 상륙 기동 헬기로 쓰겠다라고 해서 28대를 주문했던 그런 기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영상도 나왔었죠. 군이 공개를 했었는데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 거는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위에 그 주 헬기라고 메인 로터라고 합니다. 메인 로터라고 합니까? 네. 그게 떨어져 나가 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헬기 사고에서도 이런 메인 로터가 떨어져 나간 사고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헬기 사고 그런 영상을 처음 본 것 네. 같아서 최근 몇 년간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 이런 유사 헬기 사고를 들여다보면 똑같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떨어져 나간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네. 유럽에서 2건 있었고 가까운 일본에서 1건 있었는데 유럽에 있었던 2건은 우리와 똑같은 기어박스,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헬기가 우리 마리논처럼 똑같이 떨어진 그런 사고였고요. 한 2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고는 기어박스는 다른데 엔진이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기어박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 질문인데 이 궁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에 뭐 몸체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 그런 궁합이 잘 안 맞을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일선 정비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수리온에는 그 공구함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치법, 하나는 미터법. 각각 다른 공구 상자를 쓴다. 왜? 이게 그 동체와 엔진 간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수리온에 저 엔진을 장착한 그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형 경차에다가 스포츠카 엔진을 얹게 되면 큰 진동 때문에 경차의 기골에 문제가 가지 않습니까? 수리온도 마찬가지로 작은 헬기에다가 대출력 엔진을 얹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서 진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네. 진동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부품들의 그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블레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부품에 균열이 가서 부품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논의 원형인 이 수리온부터 올라가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 뭐 말씀을 주셨다시피 수리온의 결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과 기체가 맞지 않아서 진동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요. 네. 미국제 헬기와 유럽제 헬기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국제 헬기는 그 기어박스가 앞부분에 가 있고 엔진이 뒤에 가 있고 네. 유럽제 헬기는 수리온처럼 수리온 앞부분을 보면은 공기흡입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엔진이 전방에 있고 기어박스가 뒤에 있습니다.
출력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것 때문에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진동 문제도 있었고요. 2015년 겨울에는 멀쩡하게 비행하던 헬기가 갑자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네. 사고 원인을 알고 보니까 원래 뒤에 가 있어야 되는 엔진이 앞부분에서 추운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빙, 즉 엔진에 들어오는 공기가 얼어붙어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한기 지역에서 비행을 하다가 앞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이 깨지는 문제도 결국엔 진동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엔진과 기체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체 진동 부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병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던 사항이 아닌가요? 계속 점검을 했었고 수리온 때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사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온 때 처음에 진동이 발생한 부분은 기업 박스를 좀 조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이 수리온은 저 배경 사진에 나와 있듯이 네. 로터 블레이드를 접게 돼 있습니다. 아. 접는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접합부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접합부 부분들이 이러한 진동에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 영상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저렇게 헬기가 처음에는 날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통째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접합부 부분의 어떤 부품이 예. 이 엔진의 과도 출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 균열이 발생한 것을 그 정비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청와대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좀 네.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수리온, 그러니까 사고가 난 마리온의 원형 모델이 되겠죠. 성능과 기량 면에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성능과 기량에서 세계 최고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뭐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요. 성능 자체도 소형 준준형 체급에다가 대출력 엔진을 얹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많았고 가망 인증이라고 해서 항공기 인증 형식을 외국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 수리온 헬기가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것이 헬기의 결함이다라고 하면 이 수출길이 전부 다 막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수리온 헬기를 납품하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다음 달에 미국 그 차기 훈련기 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9조 원대고 당장 1차 계약 물량이 9조 원대고 나중에 이제 후속 물량까지 포함하면 30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사업인데 네. 기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해외를 좀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이런 것을 그 사전에 좀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필 또 사고가 난 시점이 그렇게 민감한 그러게요. 시점에 사고가 났군요. 지금 또 논란이 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군이 이 공식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이걸 두고도 지금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족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고요. 다른 사고와 전례를 비교해 봤었을 때 사흘 지난 뒤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그게 온당한 처사인가요? 좀 더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군에서는 최초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지금 현재 뭐 카이 정비사들도 있었지만 조사단이 급하게 이제 파견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에 당일날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발언을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또 책임자들이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장 부대에서 어떠한 결함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국방부 내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기간이 약간 좀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해병대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그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좀 유족들의 원성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책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처음에 조사위원회에 포함됐다.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에서 뭐 급발진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먼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는 최종 조립업체고 이것을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단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기술품질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온의 기체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제 기체에 맞지 않는 미국제 엔진을 얹은 것 때문인데 이러한 ROC를 설정하고 이렇게 개발을 진행했던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거든요. 네. 즉 방위사업청 산하에 있는 그 정부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고 조사단에 개입을 하게 되면 과거 자신들의 어떤 설계 그 결함, 그다음에 잘못된 요구 ROC를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관들은 좀 빼고 만약에 정말 공정성 있게 유가족분들께서 좀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 업체들, 네. 해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을 불러서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빠져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수리온에 대한 수출 상담이 활발했었는데 이번 사고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길이 당분간 막혔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수리온이 수출 상담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수출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네, 보셨군요. 이 수리온의 가격이 기본용은 한 250억 정도 되고요. 예. 네. 마린온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리온보다 더 성능이 검증되고 더 많은 물자와 사람을 태우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더 고성능 헬기가 150억에서 200억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블랙호크 헬기가 이미 많이 시장에 풀린 상태거든요. 네. 이런 강력한 경쟁 기종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후속 군수 지원에서 약간 좀 불리한 수리온, 더군다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신뢰성의 문제까지 일으켰던 수리온이 해외에서 수출될 것이다. 저는 좀 가망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좀 비관적으로 보셨었군요. 네. 자, 지금 뭐 결함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기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예. 기체가 어떤 그 제품이 문제가 있더라도 투자비가 그만큼 돼 있고 그리고 군의 전력화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결함이 좀 있더라도 일단 배치해 놓고 나중에 결함을 잡아가자라는 그런 그 정책 기조들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산 명품 무기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한국형 무기들이 계속해서 결함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마린홀 헬기 추락 사고도 그렇고요. K11이라고 해서 우리 복합수총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배치됐다가 발사 직후에 총이 폭발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었습니다. 한국형 무기체계 거의 대부분들이 만약에 그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이것은 그냥 경험으로 삼고 기술 축적의 한 과정으로 보자 이런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도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아까우니까 전력화 일정이 촉박하니까 무조건 가자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수리온의 문제의 경우 더더욱 그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군사 전문가로서요. 이런 식의 사고들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좀 진단과 해법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아예 방위사업청 단계, 사업 단계에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한국형 무기체계를 개발했을 때 방사청의 홍보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성공으로 인해서 수입 대체 효과가 얼마가 있고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가 있다. 네. 이것을 자랑하는데 무기체계는 결국에는 휴대폰이나 어떤 자동차처럼 결국에는 어떤 그 기계입니다. 기계를 개발하는 데는 기술 개발 R&D에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해서 최단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네. 해외 같으면은 한 10년에서 15년 그리고 한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 이 헬기를 우리는 6년 만에 불과 1.3조 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졸속과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제2, 제3의 수리온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네. 누가 군사전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에서 시험 한 번 할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 예산이라고요. 그만큼 맞습니다. 격차가 크고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기 개발들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희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